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5절로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통일이 보일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상당히 미묘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독일의 베를린 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독일 통일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독일 통일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이루어졌다. 코리아도 꼭 세 가지를 갖추어서 통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베를린 대학에 있는 한국인 교수 박성주 교수의 지적입니다. 독일 통일이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지요.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통일이 됐지만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준비는 꾸준하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독일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통일부에 속하는 통일 담당 부서의 책임자를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 담당 책임자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당, 야당, 보수, 진보 왔다 갔다 해도 통일 담당 책임자는 무려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 밑에 참모들, 일꾼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전략, 전술을 발전시키게 했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갈팡질팡하니까 통일에 대한 역량, 에너지가 축적이 되지를 못하고 노하우가 쌓여지지를 못합니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네 나라가 분단국이 되었습니다. 저머니, 독일, 베트남, 월남, 예멘, 코리아 네 나라가 분단국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세 나라는 다 통일이 됐습니다. 독일도 월남도 예멘도
각자 자기들의 사정에 따라서 통일이 됐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모든 국민이 다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통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이 통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에 통일은 대박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제 8.15를 맞으면서 정부 수립 기념식장에서 연설하기를 통일이 되면 경제 효과가 170조에 달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도자도 국민도 다 원하는데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느냐? 통일이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질 성격이 아니지요. 애초에 갈라질 때부터 우리가 원해져서 갈라진 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마무리하면서 국제관계에 의해서 분단이 됐고 통일이 되는 것도 국제적인 공조 합의 아래 통일이 되어져야 하는데 거기는 끈기 있고 탁월하고 일관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조건이 합쳐져서 통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베를린 대학의 박성주 교수의 말에 의하면 독일이 통일을 이루는 데는 3가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우리 코리아 조국도 그 3가지 조건을 먼저 갖추어 나가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서독이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서독의 경제력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는 기본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독 국민들의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모든 국민들의 통합된 여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된 정신이 뒷받침이 됐다. 그 점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참 비극적인 상황이지요. 보수, 진보 간에 좌익, 우익 간에 통일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 다르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통일이 멀어지겠지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독일 통일을 이룰 때에 서독의 수상이 콜 수상입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영국도 통일을 원하지 않고 러시아도 원하지 않고 프랑스까지 다 독일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때 영국의 수상은 대처 수상인데 통일 문제가 나오니까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찾아가서 대처 수상이 대회담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독일 통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수상이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통일을 싫어했는 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미국이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끝내 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통일에 앞장서게 됐던 것은 독일 수상 콜이 뻔질나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을 수시로 만나서 독일을 통일시켜주라. 통일 독일이 미국에도 유익하고 유럽에도 유익하고 통일 독일이 국제적으로 이거는 유익한 것이지 이제 옛날처럼 통일됐다고 뭐 히틀러 시대처럼 반동으로 돌아가겠느냐. 지금 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뿌리 내렸는데 통일됐다고 우리가 뭐 딴짓 하겠느냐. 독일 통일은 미국에도 유럽에도 다 이거는 유익한 것이다. 계속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장서서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한 거지요. 그건 지금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탄탄해져야 통일이 되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통일이 되면 경제 효과가 170조다. 170조만이겠습니까? 이거는 세월이 갈수록 빛이 나겠지요.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컨설팅, 국제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통일 이후 1940년대가 되면 한국 경제는 세계 2위, 3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미국 다음에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경제 부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라 안팎에서 미국 안팎에서 뭔 그렇게 과잉 선전 판단을 하느냐 아주 논란이 심해지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자기들의 주장이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통일 한국은 그런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 그걸 읽어보면 수긍이 갑니다.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세운 연구원이 사회과학원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원에서 벌써 5년 전에 통일되면은 한국 경제는 세계 5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중국의 문제는 북한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은 중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일의 큰 암적 요소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탄한 경제력 기반 위에 박성주 교수가 독일의 경우를 얘기했듯이 미국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뭐 친미 반미를 떠나서 그걸 용미라 그러지요.
미국의 막강한 그 힘을 통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지도력, 그런 안목, 그런 것이 참 아쉬울 때지요.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분이 있으면은 지금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적기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탁월한 외교력을 우리가 가진 지도력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기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남한 경제가 흔들리지요. 지금 청소년 실업자, 또 고용 감소 현상 때문에 국가적인 큰 염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시책에 고용정대를 내세웠는데 지난 한 달의 경우로 보면은 직장 수가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고용이 줄어든 거지요. 그건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하지요. 직장이 줄어들 정책을 해놓고서는 뭐 그걸 왕장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지금 정책을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 나간다면은 직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지요. 우리 미국의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서거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 사람이 왜 유명하고 주목받았느냐 하면 1950년대, 60년대에 소련이 승승장구할 때 아무도 소련이 해체될 것이다. 상상을 못할 때 이 사람은 소련은 붕괴된다. 이런 조건으로 경제 경영의 원칙에서 소련은 붕괴된다.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경영학의 대가라더니 햇소리 하는구나. 많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터 드러커 교수 말대로 소련이 붕괴가 됐지요. 그런 학문적인 경지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93살에 쓴 책이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이 책인데 여기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중간 넘어서서 기업가와 혁신, 혁신은 영어 단어로는 이노베이션, 기업가와 혁신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난에 뭐라 했냐면은 한 잡지사의 편집장이 드러커 교수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잡지사의 편집장이 드러커 교수한테 묻기를 기업가 정신으로 말하자면은 미국이 세계 제1이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드러커 교수가 아닙니다. 미국은 2등도 못 됩니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 한 국가,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기업이 발전해야 되고 기업이 발전하려면은 요점은 하나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 기업인들의 기업 정신이 왕성해야 됩니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을 간섭을 하고 단속을 할 게 아니라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기업가 정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멍석을 깔아주면 되는 거지요. 고용을 늘리는 것도 기업가들이 늘리는 거인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무원 10,000명을 늘리겠다. 기업가 삼성이 기업 이번에 얼마 채용해라, 얼마 투자해라. 이거는 기업의 기본을 모르는 거지요. 기업가들이 자기 스스로 신바람 나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때에 기업이 살아나고 세금을 많이 내니까 국가 예산이 늘어나고 그걸 가지고 복지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편집장이 드러크 교수한테 미국이 기업가 정신이 1위가 아니라면은 어느 나라가 1등입니까?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한국이 기업가 정신이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어째서 사우스 코리아가 기업가 정신이 세계 1위가 됩니까? 그러니까 드러크 교수가 답하기를 코리아는 일본의 지배 아래에서 국민적인 리더십, 기업가 정신이 일본이 의도적으로 억압했다는 거지요. 영어로는 intentionally. 일본 정부가 간특해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한국인의 기업가 정신을 누르고 한국인의 지도력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 식민지 교육이 얼마나 간특했느냐 하면은 미술 시간에 창의력이 있는 창조적인 그림 그리는 과목은 일본 본토에서만 실시하고 조선 학생들은 자를 대고 그리는 그런 미술만 가르쳤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야, 일본이 이렇게 철저해서 천년 만년 조선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려 했구나. 초등학생들 미술 시간에 조선 사람의 창의력, 창조성, 개척 정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과목은 빼버린 거예요. 그냥 자를 대서 그리고 이런 것만 넣은 거지요. 창의력을 길러주고 상상력을 길러주는 과목은 일본 본토에서만 실시한 겁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이 그렇게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 전체가 잿더미에 앉았다. 드러크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한국인들이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원자력 발전소, 세계적인 기업을 창출했다는 거지요. 역사 이래 그렇게 단기간에 바닥에서 일어난 국민들이 그런 기업을 일으킨 예가 역사적으로 드물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기업가 정신이 세계 1등이지요. 그 내용이 한 장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외국의 그런 국제적인 석학이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을 칭찬을 했는데 이게 쓰여진 그 때가 1990년대 중반이지요. 그 뒤에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지금 문재인 정부로 오면서 기업가 정신을 자꾸 억압하는 거지요. 기업가들의 사기를 줄이고 걸핏하면은 기업가들을 구속시키고 정경유착, 부정을 행할 때는 정치가와 기업인이 같이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은 정치인은 그냥 두고 기업가만 구속시키고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을 그냥 집에 두고 조사하면 될 텐데 구속을 시켜서 국제적으로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기업가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삼성도 본부 건물을 팔고 미국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고 현대도 그러고 롯데 같은 건 아예 일본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고 기업가 정신을 김 빼는 거이지요. 그래 되면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이 밑바닥으로 깔아앉을 수밖에 없지요. 일본은 아베가 등장한 뒤로 우리는 아베 그러면 안 좋아하지만은 아베가 공로가 뭐이냐? 완전 고용입니다. 일본은 대학 출신들의 취업률이 97%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은 93%고 일본은 65세 이상 취업률도 55%입니다. 미국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아베도 경제가 일어나는데 유독 한국은 자꾸 깔아앉는 거지요. 이래 되면 이제 통일의 지장이 있지요. 북한이 워낙 망가져 있으니까 남한이 경제를 탄탄히 해야 통일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국민 정신의 통합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원칙은 하나지요. 대한민국 헌법 정신,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개방사회 이런 걸 기본으로 통일이 돼야지 우리가 통일이 된다 합시고 수령님, 장군님 만세 이런 시절이 오면은 그거는 끔찍한 거이지요. 그래서 김정일 살아있을 때 내가 친한 분이 북한 가서 김정일을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면서 장군님, 이제 남조선에서는 김대중도 평양 방문했고, 그 뒤에도 또 노무현도 방문했고 하니 장군님이 서울을 방문할 차례지요. 그런데 김정일이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 하니 내가 지금 왜 가? 내가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는 거이지 내가 왜 갈 거냐? 아주 그 말 듣고 와서 학을 떼더라고요. 그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하면 원자핵 미사일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사,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얼마 전에 부임했습니다. 해리스라는 분인데 미국의 정치가 장군들 중에 북한 핵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 같아요. 미국의 태평양 인도해 태평양 사령관으로 있다가 예편하고 호주 대사로 가려고 기다리는데 트럼프가 한국 대사로 바꾸었지요. 그 사람 얘기가 뭐냐 하면은 북한 핵에 대해서 체제 유지용, 자위용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왜 만들고 미사일을 왜 만드느냐?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걸로 사용하려고 만드는 것이다. 그 관점을 가지고 대처해야지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한 분들이 있지요. 그래 우리가 남한 국민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갈라지면 안 돼요.
의견이 통일이 돼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지요. 북한 정권 자체가 사이비 종교단체와 같습니다. 북한을 여러 번 나는 가서 눈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내가 평양의 고려 호텔이 내가 평양 갈 때마다 숙소입니다.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책은 정부가 발행하는 책이지요. 갈 때마다 서점에 들려서 비디오 정부가 간행하는 책들 사오는데 내 서재에는 김정일이 쓴 통일전략, 김일성 자서전, 북한 발행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슨 책이 있느냐 하면은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김일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인 거지요. 내가 그 책을 사서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북경 가서 북경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타고 오는 길에 그걸 읽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통일에 대해서 꼭 기도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거기에 사도신경을 고쳐 썼습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나는 칼막스를 믿으며 주체사상을 믿으며 이렇게 나가서 아멘. 이건 특별한 정권이지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능멸한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능멸한다. 둘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박해한다. 세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이 적그리스도의 3대 요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확실하게 쓰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는 통일 문제에 정말 말씀 위에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 위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개방사회, 자유사회,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630교회 있었습니다. 다 없어졌지요. 다 사라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기도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항아리냐? 지상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올라가서 그 항아리에 차근차근 쌓이는 겁니다. 그 항아리에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대로 액션하시는 거이지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서 그 기도가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때 하나님의 때에 통일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독일의 콜 수상처럼 미국을 잘 활용해야 되지요. 용미죠, 용미. 미국 앞에 미국 아이서 못 산다고 껍벅 죽을 것도 없고, 미국 반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고, 잘 활용해야지요. 8.15 때 그 더운데, 그 대낮에 얼마나 서울이 아스팔트에 뜨거웠습니까? 아마 몇만 명이 거의 10만 가까운 사람들이 서울역의 세종로에 태극기 들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저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크게 해서 그거 들고 행진하는 거, 미국 국기 성조기 들고 행진하는 거, 물론 맨 앞에는 태극기가 썼습니다만은 태극기 들고 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 그 사진 들은 기나 미국 성조기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미국 성조기 들고 서울 세종로를 행진하면 다른 반대하는 사람들의 빌미를 주는 거예요. 아, 저것들이 사대주의다. 미국 아니면 못 살 줄로 아냐. 이상하게 반미 감정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회가 네 가지 반대가 무슨 여론처럼 됐습니다. 반미, 반기독교, 반강남, 반재벌. 이런 사회가 무슨 곰팡이가 좀 먹듯이 우리 사회에 스며드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로 진정한 자유의 빛이 비쳐서 햇빛이 들어가면 곰팡이가 말라버리듯이 좋은 생신, 좋은 신앙, 건강한 시민의식이 그런 곰팡이를 말라버리게 하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요.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 에스겔 선지의 손에 북이스라엘의 막대기, 남유다의 막대기를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의 한 손에 쥐게 해서 통일이 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 때지요.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은 오른손에는 대한민국, 왼손에는 북한 동포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통일이 되어서 통일한국이 성서의 진리 위에 세워져서 성서의 진리로 아주 세계 1등 가는 경제를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켜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져야 될 3대 비전입니다. 첫째는 통일한국, 둘째는 성서한국, 셋째는 선교한국. 이 세 가지, 교회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재단마다 통일한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성서한국을 세워갈 수 있기를, 5대양 6대주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한국을 이루기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공산주의
억압 아래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에스겔 선지의 손에 북이스라엘의 막대기와 남유다의 막대기가 비전 중에 하나가 되어 통일의 꿈을 꾸었듯이 우리들이 정말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 성서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진실 위에 경제를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